제 나이 58, 남들 눈에는 평범하고 복스러운 아줌마였을 겁니다. 장성한 아들, 딸은 모두 결혼해 제품을 떠났고 30년을 넘게 일만 알고 살던 남편 김민호도 정년퇴직을 해 이제야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이나 다니며 살겠구나 막연한 기대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보, 나 병원 다녀왔는데 위에 혹이 있대. 조직 검사했는데 암이래. 위암 말기라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명이라도 반으로 뚝 잘라내어주고 싶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대. 경기도 외곽에 새로 생긴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이 자기 스승이라면서 최신 항암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 우리 거기 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에 저는 남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왜 하필 서울도 아닌 외딴 곳의 요양병원인지 의심할 경황조차 없었죠. 남편은 자식들에게는 괜히 걱정 끼치기 싫다며 나중에 상태가 조금 호전되면 그때 알리자고 저를 입단속시켰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입원했고 저는 매일같이 5시간씩 버스를 갈아타며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당신이 너무 고생이야. 오가는 것도 일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져. 마침 여기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간병인이 있는데 경험도 많고 싹싹하대. 우리 간병인 씁시다. 응? 저는 제 몸이 부서져도 괜찮으니 직접 간호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우리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박미영이라 소개한 40대 중반의 간병인은 첫인상부터 퍽 살갑고 능숙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 대하듯 정성껏 모실게요. 사모님은 이제 몸만 좀 챙기세요. 저는 그 여자의 두 손을 붙잡고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제 남편을 살려줄 동아줄이라도 만난 기분이었죠.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게 될 악마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간병인을 들인 후 제 일상은 조금 편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여보, 나야. 몸은 좀 어때? 아, 사모님. 지금 막 항암 주사 맞으시고 주무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뚝. 이상했습니다. 제가 병실에 전화할 때마다 남편은 늘 자고 있거나 치료 중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늘 제 말을 자르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죠. 어쩌다 남편과 통화가 되어도 목소리는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쳤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좋은데? 항암 치료가 잘 받나 봐. 당황하며 약이 독해서 그런가 잠시 기운이 났다가 또 축 처지고 그래. 당신 괜히 신경 쓰지 마. 박 간병인이 워낙 잘 챙겨줘.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말도 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남편이 간병인과 함께 창가에 나란히 서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문을 열고 들어가며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사모님. 두 사람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침대에 누워 앓는 소리를 냈고 간병인은 제게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죠.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회장님이 답답해하셔서 잠깐 바람만 쐬고 있었어요. 다시 눕혀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그들의 서투른 연극에 속아주는 척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돈 문제였습니다. 전화로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비급여 신약이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대. 한 달 약값이 2천만 원인데 이거라도 써봐야 하지 않겠어? 2천만 원.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딸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금부치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입원하신 병원 제가 알아봤는데요. 거기 암 전문 병동도 없고 항암 치료 시설도 제대로 없는 요양병원이에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 병원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리라고. 다음 날 밤 저는 비장한 각오로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남편의 1인실 병실 앞에 섰을 때 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앓는 소리가 아닌 남녀의 웃음소리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지옥으로 기억될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환자복도 입지 않은 남편과 간병인 박미영이 병실에 단 하나뿐인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자 봉지를 든 채 낄낄거리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팔에 머리를 기댄 채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와 오렌지처럼 제 30년 결혼 생활과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라 박 간병인이 허리가 아프다기에 잠시. 맞아요, 사모님. 오해예요. 제가 잠깐 기댄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위암 말기? 그래. 암 환자가 과자를 먹으면서 간병인이랑 한 침대에서 뒹구는구나.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워온 내연녀와 짜고 제 전 재산을 뜯어내기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치료비로 보낸 수억 원의 돈은 두 사람의 유흥비와 노후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당신은 오늘부로 내 남편이 아니야. 당신들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게 될 거야.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법은 너무 멀고 제 분노는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법이 아닌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딸은 제 곁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며 거짓 미소를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30년 살아온 정이 있는데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줄게. 대신 그 여자랑은 깨끗하게 정리해. 제 말을 믿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연녀 박미영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남편이랑 정리하는 조건으로 3억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우리 남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은 어떻게 빼돌렸는지 전부 녹음하게 해줘. 돈에 눈이 먼 여자는 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남편과 함께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제 돈으로 어디서 명품을 사고 땅을 보러 다녔는지 모든 것을 제 휴대폰에 술술 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한 줄 알고 신이 나서 온갖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남편 김민호 씨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죠. 스크린에는 병실 침대에서 내연녀와 뒹굴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내연녀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녹취 파일이 영상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제 아들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암 환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자 불륜남입니다. 이 남자의 마지막은 이제 감옥이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내연녀는 사기 및 혼인 빙자간음으로 고소당했고 모든 재산은 위자료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이선자로 된 새 집에서 이제 저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복수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강인한 이선자일 뿐입니다.